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이 시간을 보다 우아하게 허리케인 라디오를 고품격으로 만들어주는 분입니다. 비엔나체 최영호 음악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추석 특별 생방송 하느라고 네. 함께하지 못했는데 추석 잘 보내셨죠? 예, 덕분에 저도 좀 쉬었고요. 근데 예. 명절이 좀 짧아서 그냥 가족들이랑 잠깐 보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어떤 수업입니까? 명절도 끝났고요. 오늘 오는 길에도 보니까 하늘이 정말 오늘 아주 아름답거든요. 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도 이제 좀 일교차가 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을을 더 즐겁게 해줄 클래식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기대됩니다. 첫 번째 어떤 곡이에요, 그러면? 가을은 이 얘기 너무 흔한 말이긴 하나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요즘 들어서 입맛이 부쩍 되살아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으로는요. 맛있는 음식과 연관된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천고마비 계절이라 이제 말이 살쪄야 되는데 네. 주변에도 보면 살쪘다는 사람 많은데 말은 살이 안 찌고요. 네. 음식을 소재로 한 클래식 음악 어떤 네. 거예요? 음식을 소재로 했던 건 아니고요. 클래식의 영감을 얻어서 만든 음식이 있습니다. 일구행도 혹시 파스타 좋아하시나요? 비빔국수.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태리 비빔국수 좋아하죠. 저는 토마토 케첩 들어간 거 있잖아요. 네. 빨간 거 그거 좋아해요. 거기다 고춧가루 팍팍 쳐가지고. 파스타에. 네. 네. 본인의 취향이시니까. 알라 노르마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파스타 요리가 있습니다. 알라 노르마? 네. 이런 파스타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노란색입니까? 아닙니다. 붉은색입니다. 오. 가지와 토마토, 치즈를 넣고서 만든 파스타인데요. 아까 일구행디도 빨간 파스타 좋아하신다고 네. 했잖아요. 예, 이것도 토마토 케첩이 들어가기 때문에 붉은 그런 파스타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파스타인데. 적어놔야 되겠다. 네. 알라 노르마? 네. 알라 노르마. 조금 이따 얘기 계속하면 아마 외우시게 될 겁니다. 예. 특히 시칠리아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시칠리아를 대표하는 파스타이기도 합니다. 시칠리아. 네. 예. 영화 대부의 배경이기도 했었죠. 디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네. 보통 사람들은 그걸 따라라라고 하지 띠리리라고 하지 않거든요. 참 역시 독특하십니다. 네. 이 시칠리아 출신의 오페라 작곡가로 빈센초 벨리니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예. 대단히 아름다운 오페라를 썼던 작곡가인데요. 이 벨리니가 이제 이탈리아 출신이기도 하지만 시칠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시칠리아 사람들이 대단히 자부심을 갖고 생각하는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작곡가의 대표적인 오페라가 노르마라고 하는 작품이죠. 아마 저희가 이 시간에 마리아 칼라스를 통해서도 소개를 했었고 가끔 소개를 했었던 오페라인데 이 오페라 노르마를 관람하고 한 요리사가 너무나 감동을 했던 나머지 집에 돌아가서요. 그 감격한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던 새로운 파스타가 앞서 말씀드렸던 알라 노르마라고 하는. 그래서 네. 음악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렇습니다. 음식을 만든다. 네, 그렇습니다. 이 요리사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예술가인 거죠. 요즘 셰프들은. 보통 오페라 보고 와서 감동받으면 곡차 한잔 할 텐데 와인이나. 이분은 가서 요리를 개발하셨네. 그 간극이 굉장히 길긴 하네요. 예. 곡차와 와인 사이가. 노르마 이 오페라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노르마 내용 간략하게 전해드리면요. 기원전 50년경에 갈리아 지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0년경? 네네. 예수 탄생 50년 전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로마의 악재에 시달리면서 봉기를 꿈꾸고 있는 드루이드 교도들이 배경이 되고 있고요. 이 교도들을 대표하는 신의 딸이 지금 오페라 제목인 노르마입니다. 딸이에요? 네. 여성입니까? 노르마가? 네네. 그리고 제사장이기도 하죠. 예. 네. 근데 이 노르마가 하필이면 자신들의 적인 로마 장군 폴리오네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 거기서 얘기가 시작되는구나. 그렇죠. 갈등 구조. 갈등 구조. 심각한 갈등 구조. 네. 심지어는 둘 사이에 두 아들까지 낳아서 몰래 저런. 기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런. 근데 사실은 신의 딸이기도 하고 순결의 맹세도 지켜야 되고 또 자신들의 이 드루이드 교도들 민족을 지키기도 해야 되는 이 제사장이고 부족장인 노르마가 적의 장군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또 아이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로 치면은 저거네요. 낭랑공주네.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예. 네네.
낭랑공주요? 예. 네, 네 그렇다고도 볼 수 호동 있겠네요. 왕자 있잖아요. 낭랑공주. 네, 아기까지는 안 낳지 않았나요? 애까지는 안 났어도 네. 어쨌든 그 어쨌든 갈등 간에 구조가 갈등 구조는 그래서 뭐 이제 그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남편 폴리오네가 하필 노르마의 직속 후배였던 젊은 여사제 아달지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저런. 그래서 너무 당당하게 사랑에 빠진 것도 괘씸한데 떠나겠다고 통보를 하게 되죠. 저런. 그래서 결국 노르마는 믿었던 남편의 배신과 종족을 배신한 책임을 지고 화양대의 불길 속으로 스스로 던져버리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비극이네요. 그러면. 네, 그런데 이제 이 오페라는 조금 더 현대적이라서요. 뒤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반성을 했던 폴리오네 역시 이 불길 속으로 몸을 던지는 것으로 오페라가 막을 내리죠. 아 남자 주인공도요? 네네. 오. 그래서 폴리오네의 이 배신에 분노했던 여성 관객들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오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들어볼 곡을 잠깐 소개하고 예. 들어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노르마 입장에서는 언제 이 두 부족이 맞붙을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태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비밀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모시는 달의 여신 앞에서 이들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간절하게 노래를 부릅니다. 정결한 여신이요. 카스타 디바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 여신 앞에서 제발 우리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소서라고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노르마의 절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주인공 노르마가 막 절규하고 있네요. 네. 막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울지는 않았습니다. 우는 거 아니에요? 네, 간절하게 부르는 여사제니까. 지금 유튜브로 저 나오네요. 네네. 마리아 칼라스 저분이에요. 공연 모습이죠. 마리아 칼라스 저분은 지금 생존에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된 아니요, 거예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 그러셨구나. 그래서 20세기에 마리아 칼라스를 중심으로 해서 기원 전후가 오페라 역사에서 나뉜다라고 얘기되는 전설의 소프라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세요? 네. 그 요리사분이 저 오페라를 보고 집에 네. 와가지고 어떻게 어디서 무슨 영감을 얻어서 파스타를 만드셨을까요? 워낙 이탈리아 사람들은 파스타를 좋아하고요. 네. 또 시칠리아 사람들도 파스타를 좋아하니까 아마 파스타를 요리하는 요리사였겠죠. 그래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오페라의 영감을 얻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알라 노르마 제목을 따서 더 노르마 이런 식으로 알라 노르마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파스타집 가서 알라 노르마 먹을 때는 이 마리아 칼라스 노르마 이걸 기억을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태리 아는 채 좀 해도 되겠다. 그죠? 그렇죠. 이태리 사람들도 그래서 파스타 알라 노르마의 파스타다 이렇게 외치고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하기도 합니다. 좋은 거 배웠어요. 네. 두 번째 소개할 거군요. 이번에는 가을에는 뭐 특히 더 책을 읽기 좋은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서할때 함께하면 좋을 만한 클래식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좀 전에 알라노르마 파스타 이야기를 하면서 시칠리아인들 말을 했었고 대부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시칠리아 섬이 배경이 되는 음악을 준비해봤습니다. 왠지 멋있을 것 같아요. 시칠리아. 네. 시칠리아 꿈에도 이질리아. 예. 아, 시칠리아 사람들이 뭐 깡패 마피아도 많지만 음악도 좋아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전체가 그렇기도 한데 시칠리아가 특히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예가 깊은 걸로 유명하죠. 네. 시칠리아 가보셨어요? 시칠리아는 못 가봤습니다. 예, 로마는 가보긴 했지만, 네. 근데 이 앞서 이야기한 벨리니가 탄생한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이 시칠리아를 배경으로 한 오페라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음악적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되게 인상적인 곡인데, 영화 대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 대부와도 연결지어지는 음악입니다. 네. 대부 3에서 오페라가 제가 지금 소개할 오페라가 이탈리아 작곡가 마스카니의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라고 하는 오페라인데요. 예. 이제 후반부에 이 알파치노 일가가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오페라를 보러 갑니다. 그리고 그 맞아요. 예. 오페라가 진행되는 사이에 정적들을 서로 제거가 되고 마지막에 오페라 관람이 끝나고 나왔을 때 딸이 대신 죽게 되죠. 알파치노 대신. 네,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알파치노가 마지막에 혼자 외로이 죽어가는 장면에서도 이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선율이 흐르게 되는데요. 그 음악은 그러니까 지금 배울 게 그 영화 대부 3에 이제 삽입이 됐다 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까발레라 루스티카나라고 하는 오페라가 직접 공연도 되고 있고 그게 흐르면서 영화 이제 마지막 부분이 흘러가고 있죠. 뭘 알고도 봐야 돼. 네? 보셨다고 하니까. 네. 네, 그 장면이 그러니까 어렴풋이. 이런 내막을 모르고도 영화 보는 것보다요. 네. 지금이라도 아시면 예. 좋은 거죠. 이 까바레라 루스티카나는 제목이 되게 어렵잖아요. 발음이 어려워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네. 시골 기사도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귀족도 아닌 시골 남성들이 이제 유럽에서는 결투를 하는 것이 귀족들 사이에서 전통이죠. 하나의 전통이었는데 뭘 시골 남성들이 이 귀족도 아니면서 기사도를 앞세워서 결투를 해서 어이없게 죽음을 맞는가 하는 풍자 같은 그런 내용의 제목입니다. 네. 이 19세기 시칠리아 섬이 배경인데요. 여기도 이제 사랑 때문에 문제가 되죠. 예. 이 투리두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인데 군에서 제대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자예요? 투리두는? 네, 그렇습니다. 군에서 제대하고 투리두 왔어요. 이름이 투리두. 네, 그랬더니 연인이었던 롤라가 돌아와 보니 마부 알피오의 아내가 되어 있었어요. 잘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롤라는 투리두와 만남을 계속 지속하려고 합니다. 이건 문제가 심해지죠. 그래서 배신감에 괴로워하던 투리두 또 그런 아내를 지금 의심하게 되는 알피오 둘이 결투를 하게 되고 그 알피오의 칼에 죽음을 맞는 내용이 투리두가 죽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것도 비극이네, 그러면. 비극입니다. 아, 이태리 사람도 이렇게 비극을 좋아해요, 그래? 전 세계적으로 항상 비극은 이 멜로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해피엔딩이 좋은데 저는. 그렇군요. 네. 네. 유쾌하신 분이니까. 네. 이 숨막히는 비극이 부활절 미사 전후로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부활절 아침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 막과 막 사이에 연주되는 간주곡입니다. 근데 1막에서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라고 하는 유명한 합창곡도 유명해요. 1막에 나오는 네. 오페라에서. 그리고 이제 이것은 1막과 2막 사이에 간주곡으로 나오는 이 곡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비극이나 부활절의 비극, 사랑과 질투, 욕망의 허망함, 그리고 결투를 앞둔 비장한 고독 이런 것들이 선율로는 대단히 아름답게 숨막히게 아름답게 선율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인데요. 간주곡이 이제 이태리어로 인터메조라고 하거든요. 그 인터메조라고 표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주를요.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를 준비해봤는데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텔레비전하고요, 유튜브로는 네. 비엔나 책께서 말씀하셨던 영화 대부 3 그 장면이 마지막 나가고 그 있죠. 장면. 네. 저 장면 나오면서 지금 이 음악이 흐르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흐르고 있다가 이제 같이 커지는 거죠. 음악이. 누가 총에 맞고 죽었네요. 그죠? 알파치노를 저격한 총인데 사랑하는 막내딸이 대신 죽었던. 그래서 알파치노가 지금 오열하는 장면에서 흐르는 대단히 비극적이나 음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네, 그런 곡이라고 그러네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잔잔하고 좋네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한편의 소설이 녹아있는 듯한 음악이지 않나 싶어서 이런 곡은요. 네, 이거 익숙한 선율인데? 네 익숙합니다. 이게 지금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예, 간주곡입니다. 이거 되게 익숙한 곡인데. 네,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CF나 영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곡이죠. 하여튼 이런 곡은요, 이렇게 네. 맨정신에 듣는 것보다 와인 한 잔 딱 하면서. 요즘은 주종이 와인으로 바꾸셨나 봐요. 희망사항이죠. 뭐. 그렇군요. 인생 뭐 있어요? 전세 아니면 월세. 네. 맥주 아니면 막걸리죠. 뭐. 와인도 요즘 싼 거 많습니다. 그래요? 네. 마트 가면 5,000원, 6,000원짜리도 많은데. 네. 네. 이거 전에 배웠대네. 김경래 PD가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도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그냥 응해드렸던 거죠. 아니 저는 솔직하게 처음 듣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괜히 그러는 거 아니고요. 알고 있어요. 네. 알겠어요. 자, 한 곡 더. 이번에는 이제 음식부터 독서까지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사실은 우리 강세희 작가가 가을하면 축제가 생각이 난다며. 페스티벌. 예, 저는 그냥 가을하면 독서 뭐 이런 게 확실히 젊은 분은 축제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축제에서 즐길 수 있는 춤곡을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가을 되면 책을 많이 읽으시나 봐요? 네, 뭐 안 읽으십니까?
글쎄 뭐 예, 그냥 뭐 국문과 출신 아니신가요? 국문과하고 책하고 뭐 국문과 나온 사람은 맨날 책만 읽어야 됩니까? 아니 시인 지망생이고 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축제와 관련된 곡이다. 예, 이거 아주 흥겨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들을 만한 춤곡을 골라봤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떠올리신 미니윗이나 왈츠 같은 춤곡이라기보단 순전히 이건 제 취향으로 골라봤거든요. 네. 좀 독특한 느낌의 탱고예요? 곡을. 아닙니다. 지루박? 지루박 스타일은 클래식에서는 없고요. 탱고는 이제 피아졸라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곡이에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예, 조금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네, 이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에릭 사티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봤는데 들어보셨을 에릭 거예요. 에릭 사티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표적인 피아노 곡인데요, 짐노페디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거는 고대 스파르타의 연중 행사인 제전에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리스네요, 젊은이들이. 그리스. 그렇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합창과 군무로 신을 찬양한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짐노페디라는 뜻인데요. 웅장하겠는데요? 그렇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대단히 나른하기도 하고 우아하기도 하고 꿈결 같기도 하고 그런 독특한 느낌. 네. 제전이니까 웅장하다는 느낌보다는. 에릭 사티. 네, 에릭 사티의. 갑자기 아롱 사태가 떠올려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 추석 때 많이 못 드셨어요? 오늘 계속 에릭 사티. 곡차와 고기와 뭐 지금 오늘 배고프신 것 같아요. 네, 이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티가 군 생활 중에 읽었었던 귀스타프 플로베르의 소설 살람보라고 하는 소설과요. 이 파트리스 꽁테미누의 시 고대인의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오늘은 발음 어려운 것만 전문적으로 골라오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어찌 하다 보니 근데 일고행디가 클래식 음악 작곡가 중에서 발음 쉬운 작곡가가 있었나요? 엘가. 그렇군요. 캐가 김가 말고 엘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브람스. 브람스. 베토벤. 네.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사티를 잠깐 설명하면요. 철저하게 아웃사이더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이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격변기였잖아요. 네. 그때 보수와 진보 어느 진영에도 몸담지 않고 오롯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지향했던 인물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음악이 독창적이고 개성이 뛰어난 그런 음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른한 제전의 음악 같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아름다움에 대한 찬미의 곡 같기도 한 그런 곡이고요. 들어보고 싶네요. 그럴까요? 예. 피아니스트 다니엘 바사노의 연주로 준비를 했는데요. 들어보죠. 알레그로죠? 스피드가? 그렇죠. 그죠? 보통 빠르게 생기죠. 뭐 요즘 저도 이 정도는 연주 가능. 네, 앞부분은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느낌이 근데 이렇게 날까요? 띠리리 하시는 분인데. 이걸 뭐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싶고 음악을 듣고 있다 보니까 참 뭔가 이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부드러운 선율이지만 창이 돼가지고 후벼 파는 듯한. 원래 회개를 하는 건 부드러운 손길이나 부드러운 음성 앞에서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옛날이고 요새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느낌으로 회개를 하고 싶으십니까? 부드러운 음악인데. 그러니까 부드러운 음악이지만 이 볼펜 끝처럼 창칼이 돼서 가슴을 후벼 판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러실 거예요. 무슨 지은 죄가 많아요. 회개하십시오. 네. 자. 뭐 춘곡 느낌도 정말 나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약간 느린 음악인데 무슨 춤을 춰요? 이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서? 이건 현대 안무를 춘다고 생각하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발레나 이런 왈츠나 미니엣 동작은 아니고요. 느낌이 가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거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네, 대단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춤곡도 아니고 이런 느낌의 곡이 춤곡으로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순전히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한번 이런 곡 들어보세요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3028 청취자 사과는 앵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비엔나 채님이 미안하다고 하나요? 저라도 빨리 안 하면 얘기가 안 넘어갈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좀 재밌게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 자 오늘도 열심히
클래식 공부하다 보니까 목요일 우아하게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 어떤 곡이에요? 오늘 들었던 세 곡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 김병래 PD님도 되게 좋아하셨는데요. 네.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오. 발음 어려운. 한번 해보시죠.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뭐 잘하시네요. 써 있잖아요. 편집곡일 것 같습니다. 아까 영화 데브스리 장면과도 겹쳐질 텐데 이 곡 들으면서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 이 곡 들으면서 비엔나체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